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국시는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진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간호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호사가 되는 법.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초중고 학생분들, 간호학과 학생분들, 간호사분들, 조무사분들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많이들 간호사가 되는 법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로 제가 아이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패드 갖고 싶습니다. 일단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고등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 이과를 가야 할까요? 문과를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는 게 간호학과에 도움이 될까요? 이과, 문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간호학과를 가시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죠.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병원에 취업을 하는데 여기서 대거 탈락이 돼요. 국가고시에서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병원에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 문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간호학과에서 잘 버티고 국가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병원 적응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 갈까요? 문과 갈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이과를 추천은 드려요. 왜냐면 배웠던 과목들이 문과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간호학과에 딱 처음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맨 처음에 미생물학, 생리학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아무래도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유리는 하겠죠.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간호학과에 들어오셨다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생물학을 배우고 병리학, 생리학, 건강사정, 의학용어, 해부학, 기본간호학,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 간호학 개론, 의료법규, 그리고 교양과목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는데 간호학과는 시험이 정말 많은 학과입니다. 물론 어느 대학이나 시험은 많이 보겠지만 여기는 쪽지 시험이 많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쪽지 시험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의학용어, 해부학 이런 거 쪽지 시험 정말 자주 보는 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대부분 암기 과목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하시면 돼요. 암기. 그냥 생으로, 통으로 외우는 암기 공부법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대개 3학년에서 4학년 때쯤 실습을 나갑니다. 병원으로. 여기서 병원 실습은 대부분 대학병원 위주로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대병원도 돌았고 차병원도 돌았어요. 이 실습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1000시간 됩니다. 1000시간 동안 이제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고 여기서 가장 슬픈 거는 방학이 없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방학을 잘 즐기고 있을 때 저희는 대학병원 실습을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이제 놀고 즐길 때 뭔가 나는 계속 실습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 방학이 없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만 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제 환자 상태 파악하고 환자가 입원하게 된 계기부터 현 병력 이런 것들을 쫙 조사를 해서 레포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교수님과 간호학과 친구들과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 2주에 한 번 꼴로 컨퍼런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하고 과제하고 제가 고려대 병원에서 실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안산에서 실습을 했거든요. 안산 고려대. 근데 연고지가 안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2주 동안 고시원을 잡았어요. 고시원 잡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실습하고 과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겠죠.
여러분들 국가고시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가고시 합격률은 보통 한 96%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국가고시가 굉장히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시 합격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간호학과 학생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열공을 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고시가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릴게요. 간호사 국가고시는 총 8과목이고요. 3교시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교시는 성인 70문제, 모성 35문제, 2교시는 아동, 지역, 정신 35문제, 3교시는 간호관리 35문제, 기본간호 30문제, 법규 20문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국시가 어려운 이유는 전체 평균 점수로 탈락을 결정하는 평락이랑 과목당 점수 미달, 과목당 점수 미달로 탈락하는 꽈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락과 꽈락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국시는 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 문제의 60%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이에요. 총 문제는 295문제고 여기서 177개 미만을 맞추실 경우에는 평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꽈락은 이제 각 과목별 문항수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목당 40% 이상을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간호가 70문제에 이 중에서 28개 미만을 맞으시면 탈락이고요. 모성, 아동, 지역사회, 정신, 간호관리 35문제 중에 14개 미만은 또 탈락이 되는 거예요. 법규는 20문제를 보는데 8개 미만으로 맞추시면 탈락입니다. 이래서 국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결코 간호사 국가고시가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합격률도 높고 공부를 학과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정도 국가고시 시험은 붙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대학 때는 2명 떨어졌어요. 전교생에서 2명 떨어졌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붙으실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시까지 붙고 나면 이제 완벽한 간호사가 되는데요. 간호사가 되면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수술실 간호사가 있고 중환자실 간호사가 있고 응급실 간호사가 있고 병동 간호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작성을 합니다. 되게 많은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1지망, 제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가고 싶으면 중환자실을 쓰고 2지망은 병동, 3지망은 응급실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저를 순차적으로 배정시켜줘요. 중환자실이 될 수도 있고 병동에 갈 수도 있고 응급실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들은 큰 병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큰 병원이면 대학병원을 말하겠죠. 대학병원을 가장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을 원하는데 간호학과에서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성적입니다. 성적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탑 10까지만 대학병원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대학병원이시라면 무조건 학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학점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서류를 지원을 했을 때 1차에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너무 슬프겠죠. 면접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잘 하셔서 원하시는 병원에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경력자들이 가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으니까. 신규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입사하니까 경력은 다 똑같겠죠. 없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정말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호사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끔씩 영상에 굉장히 예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정말 힘이 난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